네, 양정대 정치데스크는 어떻게 지금 전국 보고 있는지 연결해 보죠. 양 의원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어제 모두가 상상을 어떻게 했던 그 이상이었고요. 여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판문점 3국 정상이 어제 거기서 만남을 가졌고 북미 간에는 거의 1시간 가까운 단독 회동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은 추론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국면이 좀 바뀌는 건 아니냐. 그렇다고 보면 어제 회동이 향후 정기국회까지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본다면 향후 전국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? 일단 뭐 크게 보자면 어제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난 건 그 자체로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뭐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이 분단의 상징이고 판문점이, 그리고 이 북미 간에는 70년 적대 관계가 계속돼 왔던 네. 뭐 그런 상황에서, 그리고 더군다나 북미 협상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넉 달 넘게 막혀 있는 상황인데, 어쨌든 양국 정상이 판문점에서 이 깜짝 회동을 했고, 단순히 만나서 뭐 악수만 하고 한두 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고, 그랬죠. 실제 남측 자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50분 가까이,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동안에 두 사람이 만났던 거에서 보면 뭐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, 그리고 이제 손 흔들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그 과정 전체가 뭐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,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, 이게 그동안 너무 좀 답답하고 막혀 있었던 게 좀 이렇게 뚫리는 뭐 이제 그런 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뭐 당장은 이 청와대가 뭐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좀 부담을 이렇게 좀 덜어내거나,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전국 장악력을, 국정 장악력을 좀 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. 네.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는 그 의견에 반영이 되는 비율이 좀 있긴 있을 텐데요. 예. 그런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,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이달 중순이면 한 2, 3주 후면 이 북미 간 이제 실무 협상이 재개가 될 텐데, 네. 그 실무 협상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음. 지금 어제 그 판문점 회동,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청와대가 뭐 국내에서 전국 주도력 또 장악력 이거를 높이는 것까지 뭐 직접 연결짓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네. 싶습니다. 바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. 다만 네네. 미 북 간에 무언가 실무 협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나오고 상당한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때는 네네. 즉 성과로 이어지면 그때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? 그렇죠. 예. 무엇보다도 좀 한 가지 주목할 거는, 그래서 네.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6개 통신, 그러니까 전 세계 6개 통신사하고 네. 이 공동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고, 또 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게,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, 음. 이 검증하에 완전하게 폐기되는, 그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가 될 수 있고, 네. 그렇게 되면 대북 제재 해제 내지는 완화,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, 그랬죠. 이게 실제로 지금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지금 막혀 있는 게, 음. 북한이 그동안에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비핵화 전반에 대한 로드맵, 이런 것들을 내놓지를 않은 상태 아닙니까? 예. 그렇다면 어제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, 판문점 회동, 이것을 통해서 또 신뢰가 일정하게 좀 확인이 됐다고 치면, 네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
그 부분이 사실 북한 입장에서 영변 핵시설은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거를 몇 차례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죠.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미 간의 이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, 그렇다면 이 문재인 얘기가 대통령의 좀 달라지죠.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적극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도드라지게 될 테고요. 예. 그렇게 되면 이 북미 협상이 진전되는 것 자체가 이 문재인 대통령 혹은 현 정부의 이 적극적인 역할, 이런 그렇지. 것들이 부각되는 것과 괴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질문하셨던 전국 주도력, 또 국정 장악력, 이런 것들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결국 1차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 핵심 키는 영변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사찰 또는 입회하에 확실히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폐쇄를 시키고, 그것과 네네. 동시에 미국이 유엔 제재의 상당 부분을 완화시켜 준다면, 그러니까 각자 한 발씩 걸어가는 거죠. 그렇게 그렇죠. 네네. 되면은 지금 가장 막혀 있는 데가 그 부분이니까, 네네. 그렇다고 보면은 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,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연내까지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겠다.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나와야 한다. 미국도 셈법을 바꿔라. 했던 거니까. 그 네. 얘기는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실무회담에 청와대나 북한이나 미국, 트럼프 특히 국내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하던데, 거기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네. 그렇습니다. 다음 상황 보죠. 국회가 일단 엉거주춤하게 정상화 되기는 됐습니다만, 네네. 뭔가 일말에 뭐랄까요, 그 찝찝함이랄까, 불투명한 게 조금 남아 있는데, 우선 정상화의 조건이기도 했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민주당, 한국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. 민주당은 네네. 어디를 택하게 될 것으로 보세요? 글쎄요, 그거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니, 예. 뭐, 민주당에서 결정을 하겠지만, 예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선거법이 아무래도 크겠죠. 아무래도 이 선거법 부분은 크게 몇 가지 좀 가닥들이 있는데요. 네.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선거제도의 개혁, 이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, 이게 정치적으로뿐만 아니고 또 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계기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, 네. 이 패스트트랙까지 태우는 그런 이 노력을 했던 만큼 내년 총선 전에 이게 어쨌든 처리가 되고 네. 이것에 맞춰서 총선을 치르는,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 임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에서 이 여야 사당이 동의를 했던, 공감대를 형성했던 건 이 여야 사당 의원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고 사실 국민적인 지지가 굉장히 컸던 사안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정개특위를 이 민주당이 이 위원장 자리를 확보를 하고 네. 정개특위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선거법 개정안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, 네. 이것이 중요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많은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. 민주당 의총에서도 결국 그 점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각 의원들에게 앞으로 향후 판을 짜 나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양정대 의원, 그 AS를 하나 해주실 사항이 있는데, 네? AS, 네네. 애프터 서비스. 그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송출이 되고요. 지금도 되고 있고 물론. 네네. 여기도 실시간 게시판 창에 아마 양 의원은 볼 수 없지만 저는 보면서 그때그때 방송에 반영을 하는데, 이거 말고 또 그 오디오만 따로 저장해서 듣는 팟빵이라는 게 있어요. 예전에 우리 이강윤의 오늘 시즌 1 할 때 그때 다 팟빵에 이렇게 레코딩이 됐었죠. 거기에도 사람들, 시청자분들께서, 청취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고 들으시고 나서 몇 가지 코멘트를 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거기 보니까
네네. 우리 지난번 양정대 정치데스크 코너에서 민주당의 정치 복원력이 조금 아쉽다. 뭐 2%, 한 3% 아쉽다고. 그게 또 우리 양정대 위원회 일관된 전국을 보는 눈이자 지적이기도 하고. 그때 왜 뭐 조국 법무부 장관 그 네네. 얘기 했던 날. 네. 그날 특히 이 댓글이 많이 남겨져 있던데 양정대 조국 위원의 관련해서요? 견해에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. 네네. 그러면서 상당히 성난 몇 분이 적으셨어요. 요지는 이겁니다. 네네. 온갖 반칙을 자행하고 밖에 나가서 땡깡만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달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디까지 양보를 하란 말이냐. 도대체 어떻게 그 망나니들을 저기 해줘야 정치력이 복원된다는 거냐. 양정대를 만나면 내가 좀 따지고 싶다. 뭐 이런 거친 댓글이었어요. 답변하세요.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뭐 조국 조국 수석 말고. 네, 법무장관 시키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. 그건 별개고 국회 네네.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. 그런데 사실 이제 이번에 예. 그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위원장 문제, 이게 이제 기한 연장을 하면서 지금 정의당에서 사실 지금 발끈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심상정 당시 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던 건 그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예. 이 평화당하고 이제 정의당이 이게 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 몫으로 이제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은 건데, 예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거기가 교섭단체가 아닌 상태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특위위원장을 맡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상당히 좀 원칙론자이기도 한 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걸 사실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나름 뭐 내부적으로 정의당 쪽하고 또 심상정 의원 쪽하고 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, 그래서 일방적으로 뭐 정의당 쪽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자유한국당하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먹게 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저는 좀 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, 대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하게 됐고,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은 그 과정 없었어도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자유한국당이 뭐 국회에 복귀를 했을 거다, 이제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죠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, 저 역시도 뭐 그 가능성 뭐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문제는 지금 국회가 어쨌든 국회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당과 야당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,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은 물론이고 의지조차 없다, 이제 이런 게 대부분의 평가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평가에서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. 다만 가장 원칙적으로 보면 그 원칙의 문제를 원칙의 문제를 물려놓고 아주 현실적으로 보는 문제를 앞세우다 보면 사실 그거는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그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든 뭐 또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든 아니면 효율적이든 뭐 그렇게 뭐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금방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,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후과라 그럴까요?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계속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8대 국회를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7대 열린우리당 4년 동안 그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쨌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500만 표, 560만 표인가요? 뭐 대승을 거뒀고, 2008년 바로 이듬해 총선에서 그때 친박연대까지 포함하면 범여권,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진영이 거의 200석 가까이 차지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그랬죠.
그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제 당 이름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열린우리당? 어쨌든 그 당이 음. 83석을 얻었어요. 맞아요. 83석을 얻었고 그러면 사실 국회 의석수대로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되는 그 과정만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그때 굉장히 일방적으로 모든 법안들 다 처리되지 않았습니까? 그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네.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도해서 갔던 거는 그건 틀린 사람들이 한 거니까 옳지 않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옳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옳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굉장히 뭐랄까요? 알겠어요. 무슨 말씀을 예, 하고 그렇게 가면 안 싶은지 된다는 거죠. 알겠어요.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이 권력의 선의를 음흠. 중시하는 선의에 기대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이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곡해될 수 표출될 수 있다.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조심조심 그 바둑 둘 때 이렇게 안전 위주로 포석하듯이 말을 아끼면서 아끼는 표정이 지금 눈에 선한데, 뭐 저희 시청자들, 청취자분들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으시니까 양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다 뭐 해석은 각자 몫이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또 국회를 운영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떤 불가피한 점도 있을 것이다. 이렇게 하죠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